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몸은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극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1초에 한 번씩 벽에 부딪힌다고 하면 137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보다 많은 시간 동안 도전했을 때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연의 법칙이란 확률이 극히 낮은 사건도 여러 번의 시행을 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렐의 법칙은 극히 낮은 확률은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두 법칙은 서로 모순적입니다. 시행이 많아질 때 낮은 확률의 사건을 예정적인 사건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어쩌다 한 번임을 무시하고 다수의 사건들만 고려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고등학교 때 배운 큰수의 법칙을 봅시다. 표본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표본의 평균은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통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성인 남성의 키를 확률 변수로 표본 추출했을 때 평균이 170,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정규분포의 확률에 의해 키가 280 이상일 확률은 1.8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입니다. 70억 인구라고 했을 때 정규분포상으로 키가 280 이상인 사람은 132명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키가 280 이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능 시험을 모두 찍어서 맞출 확률은 존재하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이 절대 당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렐은 일상에서 100만 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일 경우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전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보렐뿐만 아니라 통계학을 전공하는 다른 수학자들도 그와 입장을 같이하여 발생할 확률이 지극히 낮은 경우 우연으로 발생할 확률은 0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로또가 당첨될 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는 보렐의 법칙을 근거로 예수님의 기적과 창조론은 필연적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렐의 법칙은 지극히 작은 확률은 무조건 일어나지 않는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큰 수가 정말 아주 커진다면 수학적으로 확률의 극한값이 1로 수렴하기에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예전에도 많이 다뤘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 셀리 클라크의 생후 11주 된 아이가 잠자던 중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었습니다. 1년 뒤 다시 아이를 갖게 되는데 둘째 아기도 같은 원인으로 생후 8주 만에 사망합니다. 경찰은 셀리를 영아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한 가정에서 2번 일어날 확률은 7,300만 분의 1입니다. 보렐의 법칙을 적용하면 현실에서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셀리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이 계산에서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모두 남자인 경우, 그리고 첫 아이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일 때 두 번째 아이도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상호 독립적인 경우보다 높았습니다. 영국의 레일 교수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결과 영아 돌연사 증후군 사례가 2번 발생했을 확률이 영아 사례가 2번 일어날 확률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밝혀내며 통계학적 증거의 오용과 오해에 대한 비판 끝에 2003년 셀리 클라크는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먼저 보렐의 법칙은 우리가 일상적인 판단을 할 때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될 확률은 엄청 낮기에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연역적인 추론을 할 때는 보렐의 법칙보다는 큰 수의 법칙을 통한 수학적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대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낮은 확률이 일어날 것이라는 성향을 띠며 불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행동심리학적인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우리는 보렐의 법칙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지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너무 맹신하지도 않게 말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